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재밌는 지점은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보 보수가 오랜만에 일치한 의견을 가졌다는 건데요. 진보 보수가 일제히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회가 지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탄소 중립 위에 제출한 두 가지 정부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시나리오는 1안과 2안 두 안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1안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서 완전한 석탄 퇴출을 가정한 거고요. 2안은 석탄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는 걸 가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1안에 따르면 석탄 발전을 모두 없앱니다. 대신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0.9%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금 현재 56기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신규 가동하는 삼척 석탄 발전소 등 7기를 모두 없애고 대신 나머지 전력은 무탄소 신전원 그리고 연료전지, 액화천연가스, 원자력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연료전지에 있어서 잘 기사가 홍보성 기사만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제대로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발전사들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는데 녹색 채권을 되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연료전지라는 게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받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왜 확대하나 했더니 원자력 비율을 7%로 무조건 가져가기 위해서 차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지점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확보하는 동북아시아 그리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것 또한 2.7%로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자꾸 이 그리드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활용하나 싶었는데 이 탄소 중립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면요. 이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3,120만 톤. 다만 이란에서도 전체 탄소 배출량은 2050년경에도 1억 2,710만 톤 어쨌든 배출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건설 중인 7개 석탄화력 발전소를 존치하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56기는 줄이되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좌초자산을 처리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가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7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0년경 전체 발전량 중 1.5%가 석탄 발전이 담당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59.5%, 이 안에서도 여전히 원자력은 7% 고정입니다. 나머지 전원의 비율은 비슷해요. 무탄소 신전원이 11.6%, 연료전지 9.4%, 액화천연가스 7.8%, 중국 러시아 전력 2.6%입니다. 대신 이란에 비해서 약 1,500만 톤 많은 4,620만 톤입니다. 이 안으로 했을 때 2050년경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은 1억 4,490만 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먼저 리뷰를 좀 드리자면요. 이 정도의 차이를 둘 거면 왜 이란과 이 안으로 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특히 이제 저희 매체에서는 LNG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안을 보시면요. 첫 번째, 1안과 2안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석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줄이더라도 재생에너지는 60%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동북아 그리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맞춰가지고 전력망을 개편하는 걸 보고 있자면요. 정말 재생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안과 2안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 비율을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60%에 가져간다는 걸 맞췄으면 어떻게 전력을 더 믹스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점이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확실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을 7%로 고정한다라는 것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두 가지 안을 나눠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값싸질 것인지 언제가 기점이 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디테일한 고려안이 빠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그냥 60%로 간다 정도로 잡아놓고 이번 안을 세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금 정부가 참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좌초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가장 배경이 되는 상위단의 논의에 대해서 아직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나 현실 세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발전을 하든 전향적으로 좀 더 논의가 되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논의가 빠졌다는 게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
과정은 이제 좀 더 어떤 점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야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1안과 2안에서 석탄 발전 존치 유무가 가장 큰 나눠지는 지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공언한 2050 탄소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 정의특별위원회는 현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심지어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이대로라면 탄소 중립 선언은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상용화 현실화되지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환상이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쇄안을 탄소 포집 CCUS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를 포집하겠다라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탄소는 이때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해서 순 배출량 0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맞추겠다는 얘긴데요. 거기다가 산림 흡수 등으로 상쇄되는 양까지 감안해서도 어쨌든 1안에서는 1800만 톤이 남고 2안에서는 2580만 톤이 남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 시나리오도 이런 한계점을 언급을 했는데, 이 같은 신기술, 이 CCUS와 같은 신기술에만 낙관을 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가져오는 동북아 그리드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요. 산업, 노동,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금 충분히 논의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나리오 수립할 거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탄소를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나리오를 두고요, 굉장히 이례적이게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진보 보수지의 비판점은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요, 이 사설을 통해서 탈원전 고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일보는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2050 탄소 중립을 논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면서 더구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낮은 발전 단가 등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자라는 방안은 기가 막히다라고 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애초에 구체적 검토 없이 무모하게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면서 원자력을 배제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건 몽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이 진보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요, 시나리오에 아직도 이 석탄 발전 존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느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50 탄소 중립 달성은 어렵다면서요, 공개된 자료는 기초 자료인 만큼 아직은 조금 더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얘기 다 비판점이 수긍을 할 만합니다. 다만 보수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전만이 답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석탄 발전 존치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앞서 이 민간 발전사들의 회사채 등급이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등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이것 또한 정부가 그때 당시에는 석탄 발전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한 거잖아요. 정부만 믿고 뛰어들었던 민간 발전사들에게만 이 부담을 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 남는다. 이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이 고심이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이 미세먼지 위원회에서도요, 정부안 1안 2안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만 했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안 2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건설적인 미래를 그리려면 어떤 부분이 더 논의가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켜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60%로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은 좀 기정사실된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을 보면 탄소 중립을 필두로 에너지에서 자립을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라는 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국이 논의해야 할 얘기들,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